안녕하세요. 코드블랙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오늘도 성투하셨나요? 자, 일단 최근에 특히나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 영향 속에서 좀 시장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만기일이 좀 지나면서 또 어떠한 시장의 변화가 올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일단 바이오 쪽에 대한 일정이 있어서 또 그 일정에 대해서 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계속적으로 좀 커버해 나가면서 안내드렸던 기업, 바로 이 유한양행 관련돼서 좀 알아보고자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일단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아스코 관련된 기사 하나 있어서 좀 이거를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스코가 학회라는 일정이니까 학회 일정 알아보고 또 유한양행의 어떠한 좀 포인트를 눈여겨봐야 될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차트 관련된 부분 한번 현재 흐름 어떤 좀 체크하면서 좀 마무리 활동을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암세포만 골라주기로 신규에서 공개 미 암학회 출격한 K바이오. 근데 이게 종양학회로 이제 넘어간 것. 사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AACR 상반기에는 학회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인해서 AACR 있고, 그다음에 아스코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USA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게감이 제일 높은 건 아스코예요. 사실 AACR은 새로운 후보 물질 아니면 전임상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임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런 물질들을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있구나, 이러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그 정도이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기술 수출이라든지 어떤 빅딜이 좀 잘 일어나는 자리는 이 아스코야. 아스코. 여기서 대부분의 국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은 보통 여기 아스코 요 이후에 좀 나타났다는 걸 좀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에스도 비슷하게 좀 대응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이 아스코가 굉장히 크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5월 또 분위기가 4월 조정 이후에 다시금 이제 안정세 매크로 환경은 사실 금리, 환율, 그리고 유가 이런 부분이 트리플 막제로 인해서 4월에 안 좋았는데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있죠. 그만큼 어쨌든 금리에 취약한 부분도 바이오 쪽에서는 안 좋게 작용을 하지만 그 부분도 좀 해소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보시면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때 아직 기간 남았는데 이러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시잖아요. 기대감 그리고 선반영. 요게 사실 K 주식 여기 국장의 특징이죠. 선반영.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지금 이렇게 눌림, 이번 주 만기일에서 좀 눌림과 변동성이 나타날 때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ACR은 주로 초기 임상 결과에 공개한 신약 개발 트렌드를 파악한 자료라면, 아스코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후기 임상 결과를 공개 항암제 시장 경쟁 구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학회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상이 진행된 부분, 그 다음에 빅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HLB 얘기도 있고.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유한양행 알아보니까 유한양행 관련된 기사 잠깐 좀 체크를 해보면은, 자, 비수세포성 폐암 EGFR 비수세포성 폐암 3세대죠. 타그리소 대항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대항마로 이제 유한양행이 오스코텍으로부터 라이센스 인 기술을 잡아오면서 여기서 이제 얀센한테 또 기술 수출 대규모로 진행하면서 글로벌 쪽은 이제 얀센이 진행되고 국내는 유한양행이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죠. 유한양행은 자체 개발한 폐암 신약 렉나자 선봉맥 레이저 티닙이죠. 미국 존슨앤존슨 얀센의 리브리반트를 병용한 임상 시험을 공개하는 건데 마리포사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준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비수세포성 폐암 3세대 표적 치료제 타그리소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발표되어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떻게 비교군이 되는지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아스코가 항암 신약 개발 경쟁의 고용함을 넘어 혈액암으로 탁되는 추세를 보여줄 것 같고, 카티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항암 유한양행이 진행 이제 비수세포성 폐암, 그다음에 HLB의 리보세라님, 그리고 간암이죠. 리보세라님, 그리고 크게는 이제 카티, 그리고 여기 표적 항암 치료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DC 이렇게 좀 핵심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ADC 관련된 거는 지난 영상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하고, 자, 그러면 이런 학회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학회가 있는데 우리가 뭘 주목해봐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아스코가 있고, 그 다음에 4월에 진행했던 이제 진행됐고, 그리고 상반기를 이렇게 6월을 딱 기준으로 나눴을 때 이게 상반기라고 보면 이제 하반기죠. 그러면 하반기에는 또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 ESMO죠, 당연. 유럽 종양학회, 그 다음에 면역학회, SITC 11월, 유럽 종양학회 이렇게 9월. 이렇게 두 개를 좀 핵심으로 무게감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자리도 중요하고 이렇게. 그래서 상반기는 아스코랑 AACR, 그 다음에 바이오 US 이렇게까지 좀 보고, 하반기는 SITC, 그 다음에 ESMO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한양행 차트 잠깐 좀 핵심적인 부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유한양행이 뭐가 있었습니까? 물론 실적은 부진했어요. 시장 부진했고, 근데 이제 목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결국에는 신약에 대한 글로벌 블록버스터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이 실적에 대한 부진을 용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2월에 우리가 FDA 우선 심사를 이제
이제 신청한 부분이 이제 승인 달면서 신약 승인 관련된 허가가 좀 빨라졌죠.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8월에 시계추가 좀 맞춰져 있어요. 8월 10월에서 이제 월말까지 예상을 했는데 우선 심사 승인을 받으면서 8월로 땡겨졌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3분기경에 이 부분이 좀 기대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사실 이제 5월이고 8월이면 3개월 금방이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5월 24일이죠. 5월 24일 초록 공개가 됩니다. 초록. 그래서 아스코에서 레이저 티닙과 관련된 임상 5개의 연구 결과들이 초록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언제 제가 뭐 아까 하반기에서 중요했던 ESM죠. 그 유한양이 이제 ESM에서 한번 공개를 했죠. 마리포사 임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거다. 마리포사 확인이 가능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4분기에서 25년 상반기,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전체 생존율. 요것도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글로벌 상업화 성공을 짓는 게 어떻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이 글로벌 상업화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임상 진행 정도에 따라서 또 마일스톤 수치가 있잖아요. 대규모 또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이 이입되기 때문에 연초 이제 유한양이 발표했던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이 좀 진행될 것 같다. 뭐 영업이익 1,000억 원 이상에 대한 1,300억 정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난 AACR에서 알러지 치료제가 좀 괜찮게 나왔어요. 알러지 치료제도. 이것도 이제 하반기에 일상 결과가 발표했는데 하반기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애로 기대감이 좀 갖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실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하지만 요거에 지금 용서를 받고 있다잖아요. 용서. 실적 부진. 그래, 오케이. 용서해줄게. 왜냐? 너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허가를 앞두고 있잖아. 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이 실적 부진을 용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적으로 차원에서. 자, 그러면 이 주가 차원에서 보면 사실 다른 바이오텍과 달리 그래도 어쨌든 뭐 전통 제약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이 좀 없긴 하지만 당장에 대한 변동성은 좀 작다. 그러면서 박스권을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좀 유입된 자금들 보면은 아직 뭐 이탈된 거 없고, 이거 4월 조정은 좀 만회하면서 돌려놓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7만원에 대한 안착인데 7만원 안착은 좀 견고하게 다져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좀 더 땡겨서 보면은 여러분이 당장 아니고 땡겨서 보면은 요게 이제 ES 마리포사 발표 이후에 뭔가 MOS라든지 막 다 이런저런 자본으로 인해서 급락한 거잖아요. 근데 요때 보면 물량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요때 물량을 어느 정도 잡혀놓은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혀놓은 물량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여기서 추가적인 엑시트 관련된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물량이 다 나온 건 아니다. 그리고 분봉도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역시나 뭐 하락의 물량을 더 잡아갔고, 이때 뭐 급등세 들어온 부분 40, 60분봉도 문제 없고 30, 45분봉, 35분봉도 크게 뭐 이탈된 건 없다. 그러니까 즉 자금이 유입된 건 이탈된 게 없고, 역시나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 지금 7만원에서 좀 자리를 잡고 60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경우 흐름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75,000원, 여기는 약간 빈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는데 이제 75,000원에서 과연 어떠한 부분으로 이게 여기를 돌파해서 가냐, 이게 물론 초록 공개 이후에 좀 긍정적인 데이터로 인해서 확 뚫고 더 치고 가느냐, 아니면은 뚫고 나서 이제 빠져서 다시 좀 눌림 받고 나서 일정으로 왔을 때 8월을 기대하고 가느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여러분이 뭐 짧게 보실 때 수익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 어쨌든 아스코라는 기대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지금은 물론 뭐 수익률이 엄청 크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수익적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좀 먹거리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이상 유한양이가 요 정도로 일단 오늘 한 번 더 커버를 하고, 수급적인 부분이요. 수급적인 부분도 보면은 좀 박스권 흐름 나타나듯이 수급도 그래요. 외인이 사면은 개인이 누구 받아주고, 팔면은 뭐 기관이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좀 주고받고, 주도 수급은 없어요. 딱히 연기금이 좀 사고 있고 주도 수급이 딱히 그렇게 막 크게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오늘 유한양의 요 정도로 좀 알아보고요. 자, 여러분 끝으로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만 있으면 되니까요. 한번 주식 꾹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드블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